네, 안녕하세요. 양반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액트에서 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폼이 뭐냐면은 이게 허렇고 회원가입 페이지 있잖아요. 보통 회원가입 페이지 보면 뭐 이렇게 유저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쓸 때도 있고 뭐 여러 개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 체크박스를 누를 때가 있고 보통 이렇게 다 누르면은 뭐 어떤 버튼을 눌러서 외부에 데이터를 보내죠. 이걸 폼이라고 하는데 폼 뭐 SNS에 뭐 글이나 댓글 같은 데 쓸 때도 폼 사용하게 나고 그래서 요것들에 어떤 것들 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랑 어떻게 리액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프로젝트 기본 npx create next 앱 사용하는 거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vs 코드 열어두시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3000 들어가시고 오늘 폼에 태그 5개 태그를 배울 건데 5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있는데 자주 쓰이는 거 5개를 뽑아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input이라고 치시면은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그 창이 생기고, 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생기고,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걸 쓰시면은 여기 조금 더 긴 몇 줄, 여러 줄로 되는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박스가 생기고, 뭐 똑같죠? 그 다음에 셀렉트 안에 옵션이라는 걸 써주시면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창이 1이 아니고 1, 2, 3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풋에 타입 속성에 라디오라고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을 만한 동그라미 버튼이 나와요. 아, 잘못했네요. 이게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빈 태그, 인풋은 빈 태그로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버튼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랑 그 다음에 체크박스는 그거 체크할 수 있는 박스죠. 이렇게 오늘 5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는 일단 HTML이잖아요. 그냥 HTML인데 여기서 이제 리액트를 사용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서 뭐 외부에 보내는 것까지 해볼 건데 외부에 보내는 건 안 배웠으니까 그거는 없다고 치고요. 사실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폼을 다룰 때 스테이트를 사용하는데 이 방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불편하고 코드도 안 예쁘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포믹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할 때가 많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입문에서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실제로 이렇게 쓸 경우는 잘 없을 건데 여기서 개념은 이벤트 속성이랑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도 쭉 쓰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느낌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인풋 요거 쓰는 방법은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인풋부터 차례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방법이라는 건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하면은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 지우고 인풋만 남기고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요. 확인이라고 누르면은 제가 오늘 뭘 하고 싶냐면은 오늘 폼 여러 개에서 폼에서 입력한 값을 확인을 누르면 표시가 되게 하고 싶어요. 원래는 백엔드에 보내야 되는데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창을 하나 표시를 해야 되니까 버튼이라는 속성에 속성을 지정을 할 건데 버튼이라는 태그에 그 유저의 동작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속성이랑 이벤트 핸들러라는 게 필요해요. 태그에 이벤트 속성을 지정해 주시는데 이벤트 속성은 태그 옆에 on으로 시작하는 뭐 여러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게 다 이벤트 속성이거든요. 유저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해라 라고 할 때 이벤트 속성을 사용하시고 여기서 저는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on 클릭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함수 이름을 써주세요. 핸들 클릭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여기에 들어간 이벤트 핸들러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이벤트 핸들러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예약을 해놓는 거라서 이벤트가 발동이 됐을 때 함수를 호출하는 거라서 함수 이름만 써주시는 거예요. 호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름만 써주시는 거고 여기에 이 값이 몇 표시가 되도록 할게요. alert이라는 함수는 전에 한번 쓴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확인 누르면은 이런 작은 팝업 창이 띄워집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띄우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인풋에서
변수를 저장할 건데, 변수를 저장하는데 이게 값이 막 바뀌잖아요. 값이 바뀌는 변수를 저장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배운 스테이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 폼을 사용할 때는 스테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use state 불러와 주시고, 뭘로 하지? 텍스트 그냥 값으로 할게요. value 빈 문자열로 해주시고, input이라는 태그 안에 또 이벤트 속성으로 지정을 해줄 건데, 폼 태그들은 onChange라는 이벤트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뀔 때마다 호출이 되는 함수인데, 여기에는 handle change를 넣을게요. handle change를 선언을 해주시고, 이벤트 핸들러는 이라는 이벤트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오는데, 여기에 i.native event.target. 길죠? target.value 요 값에 그 폼 사이에 있는 값이 바뀔 때마다 저장이 되는데, 이게 뭔지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쪽을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값을 스테이트에 넣고 싶기 때문에 set value 이렇게 value 값을 바꿔주시고, 여기에 현재 폼의 값은 이걸로 해야 되죠. 1 옆에 있는 걸로 하고 value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장해 주시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호호호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이 값이 호출이 된 거를, value 값이 여기에 폼 안에 있는 값인 걸 알 수 있죠. 텍스트를 또 바꾸면은 아무 텍스트 하시면은 똑같이 여기 아무 텍스트라고 나오죠. 네, 기본적으로 텍스트 인풋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알아두셔도 되고, 나머지 지금부터 할 건 다 보너스예요. 이거 나머지는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인풋 대신에 텍스트 에어리어를 쓸 수가 있는데, 텍스트 에어리어는 인풋이랑 똑같아요. 단지 줄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뭘 추가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첫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주시면은 첫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오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 에어리어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제 셀렉트 옵션 쓸 건데, 셀렉트 옵션에 뭘로 하지? 짜장면이라고 할게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셀렉트에도 onChange를 넣으셔야 되는데, 셀렉트 같은 경우는 셀렉트 태그에 onChange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value 값은 어디서 읽냐면은 여기에 옵션에 value 짜장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select에서 이 값을 바꿀 때마다 이게 이 value를 읽어드려요. 여기 옵션 사이에 있는 여기에 표시되는 값은 그냥 표시하는 거라서 이거랑 이거는 달라도 되는데, 여기 value 값이 여기에 저장된다는 거, 이벤트 타겟 value에 저장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표시를 해볼까요? 짜장면인 경우는 현재 폼의 값은 짜장면입니다 라고 나오죠. 짬뽕인 경우는 짬뽕입니다. 네, 탕수육입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트 옵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라디오 버튼 해보도록 할게요. input type 라디오 해주시고, 똑같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으로 하겠습니다. 짬뽕 탕수육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라디오 버튼, 동그라미 버튼은 원래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전부 다 선택이 돼요. 이게 그룹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같은 그룹이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name이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name 값에 아무 이름이나 지정해 주셔도 되는데, name 값이 같은 라디오 버튼은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게 선택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value 값을 써주셔야 하고요. 짬뽕 select 옵션이랑 거의 똑같죠. 하는 동작도 비슷하고, 그래서 짜장면 선택하시면은 잠깐만요. 다시 핸들 체인지 onChange를 안 넣었네. 여기에다가 onChange 핸들 체인지까지 넣어줍시다. 좀 길어지니까 줄을 나눌게요. 네, 줄 나눠서 onChange 핸들 체인지. 셀렉트 옵션은 셀렉트에만 한 번 쓰면 되는데, 라디오 버튼은 다 써주셔야 돼요.
핸들 체인지 이렇게 해주시고, 짜장면 누르시면 짜장면, 짬뽕 누르시면 짬뽕, 탕수육 누르시면 짜장면, 탕수육 누르시면, 탕수육 누르면 탕수육이 나와죠. 탕수육 누르면 탕수육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박스를 할 건데, 체크박스는 좀 달라요. 체크박스는 뭐 따로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입 체크박스 해주시고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체크 값은 true거나 false 값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밸류 값을 false로 해주시고, 여기에 체크박스, 그래서 input 타입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checked라는 속성을 가지는데 이 값을 추적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핸들 체인지도 좀 바꿀 건데 on 체인지, 핸들 체인지를 할 거고, 핸들 체인지 같은 경우에 현재 값이 true면은 false를 반환하고, 체크가 될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현재 값이 true면은 false를 반환하고, 현재 값이 false면 true를 반환하도록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set value, 그래서 느낌표 써주시면은 느낌표 true는 false고 느낌표 false는 true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지금 value 값이 여기도 불린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if로 해주셔서 value 값이 true인 경우 true입니다. false인 경우 false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할게요. 그래서 체크가 안 돼 있을 경우는 false입니다. 체크를 하면은 true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리액트 폼을 다루는 방법이었고, 나머지 4개는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첫 번째 인풋, 그 인풋 텍스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